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개입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감옥 갈 각오로 기업해야 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연금이 배당과 임원 선임 등 경영권 개입을 선언한 데 이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한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3대 기금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1대 또는 2대 그 주주로 있으면서도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재벌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에게 이 혜택과 지원을 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으로 투자를 확대를 해왔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삼성의 경영권 강화나 세습이나 이런 데 되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낸 국민연금이 이용당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뭐 항상 이들이 말하는 이제 주주자본주의는 국민 투표는 이 권력을 뽑을 때는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지만 주주자본주의는 일주 한 표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이 많은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는 사람이나 그 집단이 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자본주의에 반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주자본주의 하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직 투자만 해라. 경영권 개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훨씬 재벌 총수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재벌 총수들의 전횡, 독단, 그리고 경영권 세습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감옥 갈 각오로 기업을 해야 하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운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주식 그 비율만큼 당연히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경영에 개입하고 경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탈원전 멈추라 국민 호소 끝까지 깔아뭉개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서명운동으로 모은 33만 6,768명의 국민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을 멈춰라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란 말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게 아니죠. 2080년까지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60년 후에 탈원전을 한다는 얘기니까 실제는 탈원전 정책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원전 수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고리 신고리가 아니죠. 고리 1호기 수명이 다한 고리 1호를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리 1호기 폐쇄된 고리 1호기의 발전 용량과 앞으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용량은 뭐 거의 10배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발전소 한 25기 정도 되는데 몇 기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새롭게 건설되는 발전소의 이 원자력 발전소 용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원전 발전 용량 비율은 더 전체 총량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광화문 광장을 이제 좀 조정하겠다라는 이제 서울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수진 장군 동상 치우고 촛불을 새긴다니 이라면서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 확장 계획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0년 만의 재성형 광화문 광장 미니 수련부터 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시 1,040억 원 투입해서 광화문 프로젝트를 지금 개혁하고 있는데 세종대왕상 이수진상 옮기고 촛불을 광장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시장 업적 홍보 무대로만 이용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광화문 광장 이수신 밀어내서도 촛불 새겨서도 안 된다. 현재 상태에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수시장 동상이나 이 서정대왕 동상이 옮기는 문제, 촛불을 새기는 문제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 광화문 광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죠. 현재 광화문 광장은 양쪽 세종대로 굉장히 넓은 차도로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그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엄청난 그 차량 소음 그리고 매연 복잡한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아주 넓은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화문 광장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동상 문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민의를 수렴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들의 문제는 항상 그 언론에 관심이 되고 있죠. 조선일보는 여당 원내대표가 의혹 초선 들러리 국민이 민망하다. 손혜원 의원이 이제 탈당 기자회견 할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같이 이제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문화일보는 손 의원이 보훈처장 불러 부친 훈장 논의한 자체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이자 그 자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손혜원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는 그런 기자회견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함께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자기 당을 탈당하는 사람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해프닝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는 삼권 분립으로 보면 독립적인 기구인데 특히 입법부가 정부가 안으로 이 법률 재개정안이라든가 또 예산 결산을 무기로 행정부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호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복지비 부담에 지방재정 파탄 위기 어느 구청장의 편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예산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죠. 수도권과 지방과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인구 구성 면에서 노인이 많은 그런 지역과 또 그렇지 않는 지역은 또 복지비 지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비 지출을 이 지방 정부에만 맡겨서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 예산에서 판단해야 하고 국가 전체 예산에 복지비 지출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 그리고 조세 부담률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이냐 하는 것과 맞물려서 판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수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중국발 먹구름의 수출 비상 기업 투자 살려 돌파해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중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독감 입증한 연초 수출 급냉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수출에 대한 이제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우리나라 수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고 작년 12월 달부터 전년 대비 수출이 감소하면서 작년 12월부터 모든 언론들이 수출이 문제가 있다. 수출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경제 규모가 12, 3위 정도 수준인데 세계 수출량으로 보면 세계 5위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굉장히 수출 주도형 경제이고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지난 반세기 동안 펼쳐왔습니다. 이제 이런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기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는 가운데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이제 수정할 때가 되었다. 조정 국면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 생각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책사업 예타 면제 미래도 떳떳할 자신 있나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난개발의 가능성, 환경 파괴, 그리고 예산 낭비의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 뭐 경제성보다는 이 지역의 어떤 정치인들의 자기 그다음 선거를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치적 정치적 성과를 내세워서 재선을 노리는 그런 정치인들의 그 전략과 결합되는 것이죠. 이건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카드 꺼내던 미국 돈 문제로 동맹 흔들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이견차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요. 한미동맹이 주둔군 지휘협정, 소위 말하는 소파 협정을 위반하면서 강제적으로 주둔 비용을 전년 대비 2배나 가까이 올려달라, 배나 올려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과연 한미동맹이라면 한미동맹은 상호 호혜적인 것이 아니죠. 정말 일방적인 압박인 겁니다. 본래 주둔군 외국군이 주둔을 하게 되면 주둔 비용은 주둔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파 협정을 위배하면서까지 주둔 비용 특별협정을 따로 맺어가지고 한국의 주둔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한 1조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직간접 비용을 다 포함하면 약 5조 원에 달하는 연간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고 이 주둔 비용은 미국의 부담보다 한 5배 달한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주둔 비용을 배나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 내에서 그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지금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대등한 동맹관계라면 여기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조혜주 지명 철회해 선거 중립 논란을 싹 없애라 라는 이제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정부에 압박하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본부 관계자가 국가중앙선관위원회 임명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선거, 선거의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기업과 정부는 공동 운명체다. 이런 일본 어떻게 따라가겠나. 일본은 기업과 정부가 공동 운명체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일보는 지난해 취약 저성장, 경제 기조 안 바꾸면 더 추락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 운명체라면 그 정부는 당연히 자본가 정부죠. 오늘날 대부분의 정부들이 세계화된 자본의 하부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됐지만 이런 주장은 굉장히 노골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 운명체로 가고 노동자, 농민, 시민, 일반 국민들은 어떤 그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의 저성장 문제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비상적인 분석이고
오늘날 이 저성장의 문제는 뭐 우리만 저성장이 아니잖아요. 이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공황적 위기의 결과다.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넉장 규제 완화가 부른 제3 인터넷 은행 흥행부진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매일경제신문은 국회에 규제개혁 특위 만들자는 제안 반갑다. 오직 이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규제를 해제하거나 규제를 풀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그 생산의 그 무정부성 때문에 공황을 유발시키고 그 주기적 그 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에 이런 위기를 더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재해라든가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유화 이런 것들을 계속 심화시키고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공유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돌풍이 시사하는 것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택시업계와 상생도 중요하지만 공유 경제와 혁신 성장의 싹 이것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대중교통 소비자의 편의를 중요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택시업계라고 하면 택시 노동자와 정말 택시업주와는 입장이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오늘날 이 택시 노동자들이 500일 넘는 고공농성을 전주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재주 택시 노동자의 경우 완전유급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버스처럼 택시도 택시 그 공영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말하면서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도외시한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신산업이 공유 경제 등 새로운 산업만 강조하면서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이 뭐 4차 산업혁명이 됐든 5차가 됐든 신산업이 됐든 자본의 이윤 극대화, 이윤 확대를 위한 노동자의 책임 증가, 희생의 증가를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